고아가 된 저를 가난한 토머스 아주머니가 맡아 키워주셨어요. 저는 그 집의 아이들을 4명이나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8살 때 토머스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그 집을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웃에 사는 해먼드 아주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분은 제가 아기를 잘 돌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 데려가신 거였어요. 하지만 2년 후 해먼드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아주머니는 미국으로 가셨어요. 결국 저는 고아원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스펜서 아주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신 어제까지 넉 달을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마릴라는 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토머스 아주머니나 해먼드 아주머니는 너에게 잘 해주셨니? 예? 그건... 앤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잘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아이는 여럿이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전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앤은 슬픈 얼굴로 멀리 있는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릴라도 갑자기 앤이 가엾게 느껴져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마릴라도 갑자기 앤이 가엾게 느껴져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드디어 마릴라와 앤은 스펜서 아주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마릴라, 어서 와요. 앤도 잘 지냈니? 앤은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스펜서 부인, 우선 이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어요. 저희는 분명히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데려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다시 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스펜서 부인은 처음에는 매우 난처해했지만 이내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옳지. 아이를 굳이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블루의 부인 댁으로 보내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댁에서 집안일을 도울 여자아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곧 우리 집에 오기로 했으니 마침 잘 됐네요. 그러나 마릴라는 블루엣 부인이 떠올리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잔소리쟁이에다가 인정머리 없기로 소문난 블루엣 부인에게 보내는 건 너무한 게 아닐까? 때마침 블루엣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스펜서 부인이 앤을 소개하자 블루엣은 차가운 표정으로 앤을 훑어보았습니다. 볼품없게도 생겼군. 하지만 일만 잘한다면 생김새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집에 가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앤은 온몸을 움츠리며 절망에 찬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릴라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릴라, 그 집에서는 저 아이가 필요하지 않은 모양이니 우리 집에 데려가도 되겠죠? 블루의 부인의 물음에 마릴라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 아이를 꼭 데리고 있지 않겠다는 건 아니랍니다. 집에 가서 오빠와 상의해보고 만일 이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내일 밤까지 블루의 부인께 보내도록 하지요. 갑작스런 마릴라의 말에 앤의 얼굴이 아침 햇살처럼 환해졌습니다.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앤은 들뜬 목소리로 마릴라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럼 이제부터 저를 초록 지붕집에서 살게 해주실 건가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당분간이라도 착하고 조용하게 좀 있어 보렴. 마릴라의 마음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매슈는 앤을 보낸 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하루 종일 집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 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자 얼굴에 반가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마릴라가 매슈에게 스펜서 부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라도 보낼 수 없지.
애는 그동안 따뜻한 가정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아이니까 사소한 예절부터 네가 잘 가르쳐 보도록 해. 그날 밤 마릴라는 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집에 있는 동안 어젯밤처럼 옷을 벗어 엉망으로 던져두는 버릇은 고쳐야 돼. 벗은 옷은 곱게 개어 의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잠옷으로 갈아입는 거야. 알았어요, 아주머니. 고아원에서도 그렇게 배웠지만 빨리 침대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상상을 하려다 보니 곧잘 잊어버려요. 다음 날 오후까지 마릴라는 앤에게 초록 지붕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앤은 조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눈치 빠르게 일을 해냈습니다. 점심 설거지가 끝났을 때 앤은 어떤 나쁜 소식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마릴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우리는 너를 데리고 있기로 했단다. 항상 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 이게 꿈은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릴라는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앤을 진정시키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저도 이곳에서 친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기기를 꿈꿔왔거든요. 글쎄다. 비탈 과수원집에 다이애나라는 예쁘고 착한 아이가 있단다. 지금은 친척 집에 다니러 갔으니 돌아오면 소개시켜 주마. 그 말을 들은 앤의 눈이 유난히도 반짝거렸습니다.